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하시기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를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정말 재미있죠?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요. 인성, 고정관념을 지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죠? 식상, 고정관념을 깨라, 변화를 추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식상과 반대가 되는 것. 물론 식상과 인성은 둘 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식상은 순수한 지혜, 인성은 이미 세상 만사를 다 겪어온 그 느긋한 지혜. 그리고 식상은 목화토금수에서 화를 의미하고 인성은 목화토금수에서 술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계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예,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뭡니까? 인성, 고정관념을 지켜라. 고정관념을 지켜. 여러분,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식상의 가장 근본적 의미가 현재 갖추어진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변화 뭡니까? 하나의 틀이 다른 틀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얘기했죠. 변화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 세력과 변화를 지향하는 세력과 변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상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주학을 공부한 사람은 음양관에다가 음양중까지 해서 음양관이 아니고 음양중의 사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변화의 기준을 첫째, 현실은 모순입니까? 이상입니까? 현실은 완전이 아니고 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틀로서의 모델을 삼되 완벽한 틀을 이루려고 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불완전하지만 현대에서 개량되어 있는 틀을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변화를 해나갈 때 반드시 고정관념 기준의 틀과 변화와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성공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무작정 변화만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부딪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음양관도 아닌 음이나 양 하나의 시각만 바라보고 우기는 사람들, 말하자면 식상의 기질이 강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사회는 좌충우돌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변화는 시끄럽고 혼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있지만 그 변화와 혼란을 가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즉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깊게 밝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무작정적인 시각이 아닌 음양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그러한 어떤 사고와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 여러분들에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여러분 세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위치가 가정에서 아빠 혹은 엄마 혹은 딸 혹은 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고 여러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하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속에서는 반드시 상대와 나의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상대와 나의 개념. 자, 우리는 항상 어떤 형태든 내 의사를 표현해서 그 상대와 나의 어떤 관계를 변화시켜 가거나 아니면 의도를 알려서 바꿔갈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 똑똑하면 좋죠.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둘 다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음양의 시각으로 본다면 똑똑과 지혜는 또 다른 양면이 되는 것이죠.
똑똑하지 못하면서도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혜로우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똑똑하겠죠. 또한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똑똑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작용이 크게 하는 어느 쪽 작용이 크게 하는가?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많이 아는 사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히 할 줄 아는 사람. 때에 맞게 적절히 할 때는 중화가 될 수도 있겠죠.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만약에 식상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상과 인성을 만약 대비시킨다면 똑똑함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식상에 해당됩니다. 지혜로움은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똑함이 나쁘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목화 토금수를 칠 때는 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에 해당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식상,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인성, 이 두 가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둘 다 지혜를 의미하고 둘 다 학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똑똑한 사람들이죠. 즉 사주에 식상과 아니면 인성의 기질이 강하게 있다면 똑똑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성미가 급할까요? 물론 식상이 성미가 급하죠. 인성은 성미가 느긋하죠. 늦어버리죠 오히려. 아침형 인간은 누굽니까? 식상의 기질이 강하게 작용하면 그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됩니다. 화가 강하게 작용하면요, 그건 다릅니다. 왜? 목일간에 화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아침형 인간이지만 화일간에 화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음양에 따라 다르지만 또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토일간에 화가 강하게 작용하면 저녁형 인간이 되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얘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사람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십신, 상관, 식신상관 내지는 이런 오성과 십신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죠. 자, 우리는 집에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바꿔가서 틀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얘기합니까? 여러분 용돈을 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할 때도 아빠와 엄마의 분위기가 좋을 때 얘기할 때가 나쁠 때 그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집에 있는 꼬마들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결론에 가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때, 그 지혜,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 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똑함과 지혜로움. 똑똑함과 지혜로움. 자, 또다시 그립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완전원 그리고 수. 지혜의 상징 뭡니까? 일단 목화토금수에서는 수를 의미하는데 사주에 적용시킬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인성을 의미합니다. 인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뭡니까? 목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실이니까, 현재니까. 목에서 바라볼 때 화. 목에서 바라볼 때 화는 뭡니까? 이게 바로 식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목이 밥 먹여지니까 식신이요. 식신. 그 먹을 식자라고 내내 얘기했었죠. 그리고 간목이 볼 때 음양이 같은 건 병화는 식신, 을목이 볼 때는 정화가 식신, 음양이 다른 거는 서로 생혈해주지 않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 맞습니까? 물론 관을 상하니까 상관이지만 합해서 식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패러다임을 바꿔준다, 내지는 변화다,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 말초적 쾌락, 뭡니까? 바로 식상의 개념입니다. 현실은 또한 재성과 관성을 추구하면서 바로 식상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하는 시대.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 치우치고 지나치다 보니까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과연 현실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금 저 젊은이들, 저도 젊습니다만 이제 20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더욱더 예전에 비해서는 더욱더 참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참지 않고 어떤 식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많이 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보면 전혀 TV나 이런 곳에 나온 연예인들도 젊은 분들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지나치게. 이것들은 다 어떤 특성이며 식상의 특성이죠. 식상은 어떤 기준으로서 바라보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기 기준에서. 그래서 나이 들은 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도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는데 내 개성이다 생각하고 나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 세상은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식상에서 내가 즐기고 멋을 낸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나만이 멋을 부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자기만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작가, 어떤 작가 있죠? 우리가 그 3년 동안 머리 안 감고 이렇게 독특한 분들, 자기의 사고 속에서 움직이죠.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 혼자 편한 데서 사는 분들, 독특한 분들, 식상의 기질인 겁니다.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떠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치우친 기준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 드라마나 이렇게 작가를 하는 분들이 이쪽 많은데, 주로 작가분들이 이 인성과 식상에서 식상 쪽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놓고도 한다든가 뭡니까? 드라마로서 이렇게 문학을 비판하는, 이렇게 역사적인 걸 너무 왜곡했다 뭐라 한다면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뭐를 비판한다, 내지는 억압한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거든요. 객관적 기준이 없이 하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평균과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 평균, 공평하다는 건 뭡니까? 10명이 주장하는 거 있고 1명이 주장하는 거 있을 때 양쪽 의견을 똑같이 들어주는 게 공평한 겁니까? 아닌 겁니다. 공평이란 10명과 9명, 1명에 대한 거 적절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하의 개념에서 공평한 것은 잘잘못 오르는 것, 그런 걸 따져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또한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는 중간의 개념이죠. 다수결 원칙은 숫자로 따지는 거죠.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식상의 개념은 튀는 기질.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렇게 표출하는 기질, 식상이 있었더라면 참 결혼을 서로 했을 텐데 식상 기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성, 뭡니까? 인성은 튀는 기질이 아니라 감추는 기질. 마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기질. 자, 데이트를 한다. 데이트를 하려고 여자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꼬신다가 하죠, 이렇게. 그런데 식상은 어떻습니까? 딱 서 있는데 지나간 버스에 잠깐 이쁜 아가씨가 있다. 식상 어떡합니까? 일단 뛰어들어가서 손부터 잡고 내려오면서 손 잡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식상은.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그 미인을 먼저 잡을 수가 있죠. 인성은 어떡합니까? 딱, 야, 진짜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나하고 맞을까? 생각하다 정신 차려보니까 버스는 이미 떠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의 차이. 그러니까 늦은 거죠. 그래서 항상 식상이 재미를 보고 인성은 뒤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내지는 뒷북을 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식상이 좋겠죠. 어떤 측면만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각각은 절대적인 특성과 특성,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거 좋고 나쁨의 개념은 없습니다. 식상이 정말로 이렇게 성미가 급하니까 딱 뛰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나 보니까 옆에 있는 태권도 선수가 애인이었거든.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애인의 팔목을 잡고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럼 보통 남자들이 부드럽게 데리고 가십시오 합니까? 그 다음 순간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탱이 방탱이로 두드러 맞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식상의 일화죠. 인성은 어떡합니까? 딱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옆에 누가 있나를 봅니다. 치밀하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옆에 떡대가 있어. 큰일 날 뻔했는데 가슴을 졸이면서 그 다음 장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쁨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동양의 고전 중에서 동양에서는 그 육아와 도가를 얘기한다고 칠 수 있겠죠. 바로 식상의 개념은 도가의 개념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개념이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감정에 따라간다. 그리고 인성의 개념은 인위적인 틀이니까 아마 육아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따진다면 육아 내지는 식상, 고정관념은 뭡니까? 이제까지 고정되어 있는 관념. 이것은 과거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니까 당연히 인성을 의미하죠. 모코카토홈에서는 수를 의미하고.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도가에서 노자와 장자라게, 장자는 스케일이 큰데 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오리의 다리에 붙이지 말아라. 모든 만물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그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절대적인 평등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띠뚱띠뚱 걷는 것과 학이 우아한 모습하고는 천질 차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학의 다리를 잘라준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기준인 거죠. 객관적 기준을 볼 때는 오리는 띠뚱띠뚱 오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 거고 백조는 백조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절대적 평등인 겁니다. 이런 개성의 특성.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현실은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장단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더 낫고 그런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